네, 우리 리뷰 테스트 4회차 1번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운동 방정식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조금 길긴 한데 뭐 대부분의 상황은 이제 그 문제의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제 약간 특이한 조건이 A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당연히 이제 가는 A 위에 B가 올려져 있으니까 더 누를 거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2분의 3배다. 그래서 얘가 받게 되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뭐 2분의 3n이라고 하면 여기는 n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제일 특이한 조건이니까 요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억번 먼저 할까요? 자, 기억번에서는 대놓고 한 세트로 구성을 먼저 하세요 라는 거죠. 물론 이때 운동 방정식을 쓸 거고요. 이유는 함께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했다. 요건 좀 지워야 되겠네. 자, 그래서 함께 같은 가속도로 함께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방의 구성을 먼저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기억번 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R자면 F일 거고요. 총질량 그냥 뭐 라지 M이라고 합시다.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A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 R자임이 EF가 될 거고요. 총질량 A하고 B, C의 질량의 합 똑같을 거니까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뭐 A2라고 합시다. 그러면 좌변이 분명히 2배가 크기 때문에 우변도 2배가 커야 된다. 그래서 가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두면 나에서의 가속도 크기는 2배, 2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걸로 골라줘야지 되겠고요. 자, 니은번 보시면 가의 A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와 나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나의 C가 받는, 이거 다 수정해가지고 공지할게요. C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가 같을까? 요게 이제 질문인데, 자, 그럼 이제 니은번을 해결을 쓱 해보려고 보니까 분명히 이제 A가 받는 마찰력,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C가 받는 마찰력.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의심의 여지 없이 B는 A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쓱 미끄러지려고 하기 때문에 B가 받는 마찰력 오른쪽이죠. 누구로부터? A로부터.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도 A에 반대 방향의 똑같은 크기의 마찰력을 주죠. 마찬가지 C는 오른쪽으로 당겨지니까 B가 C 위에서 왼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해요. 그래서 F 플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B로부터 왼쪽 방향의 마찰력을 받겠죠. 그쵸? 그러면 비록 A가 받는 마찰력, C가 받는 마찰력이라고 했지만 그건 크기가 가에서 B가 받는 마찰력, 그리고 나에서 B가 받는 마찰력과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작용 반작용 내지는 마찰력, 분명히 상대적인 면 같은 경우도 마찰력을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나 마찰력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좀 쉽게 건드릴 여지가 생기죠. 안 그러면은 A나 C에 대해 가지고 운동방정식 등을 꾸며야 되는데 조금 귀찮아져요. 그쵸? 물론 이제 장력도 사용을 하긴 할 건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B 볼게요. B. 그럼 B에 작용한 R자임이 마찰력. 요거 B의 질량 곱하기 가에서 가속도 A라고 둡시다. 나 같은 경우도 B 볼게요. B에 작용하는 마찰력, B의 질량 곱하기 여기 가속도가 2배죠. 그럼 따라서 가에서의 마찰력을 스몰 f라고 두면 나에서의 마찰력은 2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크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디귿번 나에서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2F인가. 자, 요거는 이제 아직 쓰지 않은 거, 요 수직항력 2분의 3배라는 거, 그리고 특이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네요. 실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다. 자, 그러면 가에서 장력의 크기를 t라고 하게 되면 나에서 장력의 크기는 3t가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버물려서 사용을 해야 아마 이제 디귿에 대한 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 있는 특이한 조건은 웬만하면 반드시 사용을 해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그게 또 빠른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번 문제 조건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우선은 A가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자, 뭐 특이한 상황 없기 때문에 A와 B의 중력의 합이, 그쵸? 수직항력의 역할을 할 거고, 요게 2분의 3n 제가 표기한 걸로.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A의 중력이 수직항력 역할을 하겠죠. 크기가. 그쵸? 그래서 여기가 n.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특별한 사정은 없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랑 수직항력의 크기랑 같다. 그거 이제 간단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두 개로부터 A하고 B의 질량의 B가 일단은 좀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그쵸? 그러면 뭐 연립을 해가지고 대입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2분의 3 MAG 이런 식으로. 그러면 A하고 B의 질량이 2대1로 깔끔하게 떨어지죠.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A하고 B의 질량은 2대1이니까 A의 질량을 2m이라고 두고 B의 질량을 m이라고 둡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조건, 수직항력이 어떻다라는 거 이용해서 A하고 B의 질량에 대한 관계를 알았고요. 그러면 장력에 대한 걸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 장력. 가에서는 t였다라고 했고 나에서는 3t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장력을 좀 이용을 해야 되니까 가 같은 경우에 장력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구성을 좀 하려고 봤더니 어디가 더 편하냐면 C쪽이 더 편해요. 분명히 C도 당기고 A도 당기는데 근데 C쪽이 조금 더 편하죠.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C를 당기는 R자임이 장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C의 질량 곱하기 우리 가하고 나의 가속도 1대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거 활용하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그럼 A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BC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B의 질량이 M이고 A의 질량이 2M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질량을 먼저 판단을 해버리기 위해서 C 쪽을 선택을 할게요. 왜냐하면 A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F라는 게 끼어들기 때문에 요 위에서 표현을 해놓은 요거랑 비교해서 C 쪽의 질량이 또 얼마지? 여기까지 가는데 좀 한 번 더 뭔가가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C 쪽을 선택을 할게요. 물론 B하고 C를 합해서 함께 운동을 할 거니까 그러면 R자임 3T가 되죠. B의 질량은 M이라고 할 거고 C의 질량 곱하기 여기가 가속도가 2A 요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러면 좌변에 또 T라는 기호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3C의 질량 A가 M 플러스 C의 질량 곱하기 2A 요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C의 질량은 2M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A, B, C의 질량을 모두 다 확인해 놨습니다. A, B, C가 2M, M, 2M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난 장력의 크기가 F랑 비교했을 때 얼마일까? 요게 지금 필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면서 기억에서 우리 즉 가에 대한 거 그러면 한 방에 표시하게 되면 F가 총질량 5M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 요거를 이제 T랑 비교를 할 거라 M 곱하기 A의 꼴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로 갈 필요가 없네. 그냥 가에서 요거 이제 한 세트 기억해서 했던 거 가에서의 C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T가 C의 질량 2M 곱하기 가속도 요렇게 될 거니까 그쵸? 그러면 T를 몇 F다 라고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EMA가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 T는 제가 뭔가를 실수를 했네요. 이거 5분의 2 맞는데? 요거 이제 나에서의 질문을 했죠. 나에서. 그럼 나에서 장력의 크기는 3T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3T는 5분의 2F의 3배. 여기는 지금 T의 크기를 구한 거니까. 따라서 5분의 6F다. 그래서 1.2다. 따라서 디귿은 맞다. 기억 디귿을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은 질량이 M인 I를 라지 M 상자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놓고 일정한 힘을 연지 위로 EF만큼을 작용을 그랬더니 등속도 운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등속도 운동을 했다. R자임은 0이다. 바로 나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상자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F였다. 그러면 EF랑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M은 어떻게 되냐? 라지 M을 답을 보니까 선지를 보니까 요걸 스몰 m으로 표현을 해줘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R자임은 0이다 라고 할 거고 그리고 막 상자 나오고 이거 막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이거 관성력 막 이걸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관속력이란 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시스템, 즉 물체가 속해 있는 개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생기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 상자 자체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관속력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뭐 내부에서 보던 외부에서 보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함께 운동을 하기는 하니까 한 세트로 먼저 구성을 쓱 해버리게 되면 그럼 총 질량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총 질량에 의한 중력 아랫방향으로 있겠죠. 요게 윗방향의 힘 EF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지금 물체하고 상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는 지들 사정, 내부적인 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물체처럼 보게 되면은 EF와 총 중력이 크게 같다라고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요 F라는, 즉 물체가 받게 되는 힘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물체 입장에서 따져보게 되면 물체의 중력과 F는 또 크기가 같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뭐 요 자리가 EMG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상자의 질량은 물체 질량과 똑같이 M이 나온다. 이렇게 되네요. 자, 3번으로 또 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수평면에 정지 상태로 놓여 있는 물체가 수평 방향에 힘 F가 시간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았다. 자, 그러면 수평면이 있었고 거기에 최초에 정지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F가 이제 작용을 했고 이 F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네요. 그러면 이 F가 이제 알짜임이 될 건데 요거는 제가 조건을 밑에다 달던가 따로 하던가 해야 되겠네요. 마찰이 없는 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주제적으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건 뭐 운동방정식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알짜임이 한 일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질문 자체가 또 T0에서 운동량이 P1이고 ET0에서 운동량이 P2야. 운동량이란 표현이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알짜임과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꾸며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고 가는 게 맞겠어요. 근데 알짜임이 형제 F인데 이게 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적분을 실질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ET 그럼 시간에 대한 직선이거든요. 그래프가 또 쉽게 그려지기 때문에 해설지는 적분하는 걸로 만들어 놨으니까 적분하는 걸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간단한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뭐 분수 함수라든가 기타 등등 약간 복잡한 t에 대한 함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분을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훨씬 편하긴 하네. 기울기가 2가 되는 0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FT 그래프가 되죠. 자, 그럼 F가 사실상 알짜임이고 따로 이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쵸? 그러면 T0와 ET0를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T0일 때 여기는 크기가 ET0가 될 거고 여기는
4t0가 되겠죠.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면적이 깔끔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 노란색 면적과 그리고 좀 겹칠 겁니다. 파란색 면적을 비교하면 되죠. 즉 처음에 표시를 했던 노란색 면적 같은 경우에는 0에서 t0까지의 운동량 변화량, 즉 p1을 구하게 되겠죠. 초기에는 운동량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에서 2t0까지의 면적, 그거 운동량 변화량은 당연히 p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면적 꼭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즉, 요 가로가 1대입니다. 근데 세로가 또 1대 2지요. 그러니까 면적은 1대 4가 되겠죠. 얘네 둘이 1대 4가 되겠죠. 면적을 그냥 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따라서 P2분의 P1은 4분의 1인데 라고 우리가 또 단순하게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자, 여기는 이제 어디만 잘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되냐면 B에 연결되어 있는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요게 언제지? 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다가와가지고, A가 좀 빠르니까 쭉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동안은, 보세요, 압축시키는 동안은 B는 속력이 증가할 거예요. 밀리니까. 그쵸? A는 왼쪽으로 자기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밀리니까 속력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최대로 압축된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A, B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쓱 A하고 B가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생기겠죠.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 다음엔 우용수철이 다시 팽창이 될 거기 때문에 A, B 입장에서는, A하고 B 입장에서는 이 둘이 쭉 멀어지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쵸? 즉 최대로 압축된 순간이 A와 B가 속도가 같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혹시 또 지문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 건가 라는 거를 좀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은 되니까,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 이외의 힘이 추가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작용 반작용이 운동량 보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쵸? 그거는 이제 좀 잘 정리해서 최대치로 자기 걸로 소화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운동량 보존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압축되기 전에 그때 상황이 있으니까 요 스타일로 가면 되겠네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8과 얼마요? 12죠. 그쵸? 그래서 18mv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일 거고, 그리고 문제의 순간, 최대로 압축된 순간에는 요게 함께, 그 순간에는 함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한 방에 표시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6m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속도,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V'은 3V다.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이 둘의 속력이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압축될 때까지는 서로, 우리가 보는 거 말고 A, B 입장에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압축됐다 다시 팽창이 될 때는 서로 멀어져 버리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순간
최대치로 압축된 순간은 A하고 P 입장에서 약간 상대속도 개념이에요. 그 순간은 서로에 대한 상대속도는 0이에요.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는 그때가 속도가 둘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이 문제의 조건을 좀 잘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m인 물체를 4h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킨 거네요. 그쵸? 그리고 바닥이랑 충돌을 했더니 최고점 높이가 h가 되는 것. 그래서 비탄성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바닥과 물체의 충돌 시간은 왜 이렇게 뻘게? 바닥과 물체의 충돌 시간은 루트 g분의 2h다. 요거를 이제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는 충돌을 했네요. 뭐 약간 고무공 같은 그런 재질이었나 보죠. 자, 충돌하는 동안 바닥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임의 크기는, 일단 살짝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평균임이라는 거 요거 살짝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FT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대부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거다. 근데 이 면적이 같아지게 되는 그 힘을 우리가 평균임이다 라는 내용. 자,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충돌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으로 힘이 작용을 하죠. 근데 이게 찰나로 순간적인 충돌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연직 방향인 경우에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에 대해서 연직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중력을 고려해야 된다. 그쵸? 그 내용을 문제로 만든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충돌 과정에서 중력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쵸? 그러면 자, 운동 방향 확 위쪽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n이 더 클 거고요. 제가 표시한 걸로는.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의 R자임은 n-mg일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평균임에 해당이 될 거예요. 분명히 이제 바닥이 주는 힘은 시간에 대해서 좀 커졌다 작아졌다를 할 건데 평균임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게 평균값이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돌 직전에 물체의 속력은 루트 2GH다 를 이용을 하게 되면 루트 2G 4H였고요. 그리고 충돌 직후에는 H만큼 최고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루트 2GH가 충돌 직후가 되겠죠. 요거 이제 중력장 운동 그리고 나중에 하게 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어쨌든 루트 2GH라는 그 내용에 대한 학습이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게 되면은 요걸 별도로 막 이렇게 식적으로 뭘 따져보거나 이러지는 않게 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나중 거 빼기 처음 걸 합시다. m 곱하기 루트 2gh 마이너스, 근데 처음 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 곱하기 루트, 자 여기 이렇게 쓸게요. 2 루트 2gh. 그래 여기 한 방에 좀 잘 묶이니까, 그러면 3m 루트 2gh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테마적으로 뭘 찾아야 되겠다. 운동량 변화량이 있다.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리고 나는 알짜임이 이거일 거야 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바닥이 주는 평균 힘 마이너스 중력 곱하기 충돌 시간 루트 g분의 2h 요게 3m 루트 2gh가 될 거야. 그럼 싹 보면 알겠지만 mg와 루트 g분의 2h를 곱해버리게 되면 숫자 빼고 m 곱하기 루트 어쨌든 gh 꼴이 나와요. m 곱하기 루트 gh 꼴이 나와요. 그쵸? 그쵸? 그럼 얘가 몇 mg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안에 숫자가 2니까 오케이. 얘가 숫자적으로 3이 나와야 돼서 4mg가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정답은 4mg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